야당 특검 수용 압박, 당 내부에서 퇴진론. 자,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대정부 투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앞자리만 혈안이 들어 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위와 협박을 무기로 한 조작과 허위가 있었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로 끝장났습니다. 우리가 진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참석을 한 겁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쌍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김건희의 여사 의혹과 본인의 대장동 의혹을 같이 특검하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는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시간 끄는 거다. 저걸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맞섰는데요. 여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를 뭉개일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이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습니다. 독약을 셀프 처방한 꼴입니다. 자, 지금 여야 대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도 여야 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시정연설은 국회 책무인데 이걸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라는 여당의 비판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출근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입장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다수 야당에서 시정연설 참석을 놓고 조건을 내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헌정사에서 못 들어봤다. 조건부 시정연설이란 건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이제 그만하라. 역사에서 물러나라.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 전 의원이죠.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짧지만 매우 강력한 공개 자진 사퇴 요구입니다. 민주당에서 처음입니다. 전현직 의원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주식 투자 실망스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갈치다, 아니다 이런 뜨거운 논쟁이 당내에 있었습니다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이죠. 아예 자진 사퇴하라 라는 공개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 발언. 상당한데요, 공개 발언. 김수경 교수님, 민주당 당내에서는 굉장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의원들도 많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전면에 지금 다 서 있고 뭐 대통령 물러나라 촛불 집회 참여하는 철험에도 있고 그런데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그렇죠. 이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조금박해의 해가 이제 김혜영 의원인데 전 의원인데 조는 조응천, 금은 금태섭 의원인데 나갔고 조박해만 남았는데 네. 박은 박용진 의원, 해는 김혜영 최고. 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그 금태섭 의원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조전박해다. 전재수 이름도 넣어서 그렇게 쓴 언론도 있더라고요. 전재수 조전박해.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쓴소리가 필요하죠. 어떤 정당이 늘 옳은 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목소리만 낸다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쓴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데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이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당내에서는 뭐 갈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 이 엄청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수렁으로 같이 빠져드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너무 많고 또 그 규모나 어떤 성격도 너무나 엄청난 데다가 지금 검찰의 수사가 거의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사법 리스크들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쇄신하자라고 한다면 총선 때 희망이 있는데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재명 대표랑 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검찰의 수사가 점점 진행돼서 팩트가 여러 가지로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은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나중에 총선 때 갔을 때 정말 그때는 복구가 어려운 수준으로 당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이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김혜영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불만과 여러 가지 야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앞으로 다시 총선에서 사랑받고 선택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혀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나랑 같이 민주당 다 같이 이 사법 리스크 속으로 뛰어들자라고 하고 있는 이 모양새를 볼 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선을 긋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개딸들도 있고 비난도 있고 좌표 찍어서 뭐 문자도 받고 어려운 상황일 때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이쯤에서 선을 그어주는 게 많은 민주당 내 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단 이 김혜영 최고위원의 김혜영 전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김혜영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 윤 대통령 무능엔 입 닫고 자기 정치만 몰두한다. 기회주의적 정치다라고 김혜영 전 의원을 향해서 동료 의원끼리는 사실 비난 잘 안 하는데 기회주의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진성중 원내수석 부대표는 좀 더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어요. 동지의 결백보다 검찰 수사가 더 신뢰, 경박한 언동은 자중하길. 경박한 언동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개딸들 비판이야 뭐 이렇고요. 김남국, 진성준 의원은 이제 김혜영 의원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지난번에 주식 투자에 실망스럽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안민석 의원이 갈치 정치인을 운운해서 당내의 조홍천 의원이 전재수 의원이 이 정도도 얘기 못하냐. 안민석 의원이 대왕갈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차례 갈치 논쟁인 바 있습니다. 물론 안민석 의원이 갈치 발언을 철회하면서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김혜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 그만하고 사퇴하라. 김수현 교수는 조금 전에 민주당을 사랑하는 김혜영 의원의 마음을 기회주의자다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전재수 의원, 동료 의원들끼리 지금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뭐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뭐 안팎으로 상당히 지금 어렵고 또 이재명 대표도 어렵고 또 이제 지금 이 검찰 수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유무죄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우 의원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 보고 사퇴하라 이래버리면 사실은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논리적으로 좀 비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는 오늘 이제 민주당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조직이 사실은 한 몸 한 뜻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판받을 소지가 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혜영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매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뭐 하면은 그 진정성이나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매번 매사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이런저런 이제 비판의 소리들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신중해질 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당내에서 두 가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불만은 다들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건 김용의 문제다라고 하는 뭐 진성준 의원의 주장. 받았다면 김용의 일탈이지 이재명 대표에 연관짓지 말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김용도 안 받았다. 검찰 수사가 아예 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게 아마 이 후자가 이 주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검찰의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난처하죠. 난처하고 그래서 이게 김용 부원장은 자기가 지금 돈 받은 것조차도 지금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동규 씨도 지금 이제 그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가 출소를 했는데 근데 이분도 지금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매일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뉴스가 그냥 여기에 따라서 춤을 추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임팩트 있게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예.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빨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될 때는 뇌물로 구속이 됐는데 뇌물 그 3억이든 8억이든 뇌물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단순한 정치자금 전달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억 이상 뇌물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뇌물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은 지금 설명에 의하면 단순한 정치자금 전달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유동규 씨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밝히는 것이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다 밝혀서 빨리 이 국면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의견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심도 있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